안녕하세요.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여러 번 올려주신 분 사연이 있는데요. 이분 그 댓글을 읽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개인 파산 진행하실 때 이런 행동을 했다가 환수금만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내가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, 특히 환수가 되는 금액들이 생겼을 때 좀 환수 금액을 줄이는 방법, 크게 키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댓글이 올랐던 걸 제가 프린트를 좀 했는데요. 읽어봐 드리면,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처음에 의뢰하고 진행하셨던 분인가 봐요.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라고 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계약자 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한 거죠.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거 얼마나 환가될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.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, 또 보험을 일부 해지도 하셨나 봐요. 그런데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충고를 했냐면 해지한 그 보험금 현금으로 찾아서 써라, 이렇게 또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. 역시 이것도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 하는 말과 정반대로 얘기를 두 개나 들으셨더라고요. 제가 늘상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산 은닉이죠. 그런데 명의를 변경하는 거 당연히 재산 은닉에 해당이 되죠. 가장 흔하게 많이 하시는 게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이 댓글처럼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예요. 그리고 또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약자를 또 변경하시죠. 아니면 최근에 또 상담 오셨던 분은 자동차가 있으신데 그걸 동생한테 명의 변경하고 신청하면 안 되냐,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도 계세요. 이렇게 명의 변경을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고, 심지어 이렇게 대리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까지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. 근데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이분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셨다. 예를 들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많은 파산관계인 변호사들께서 그 정도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인정을 하고 환가하실 때 금액을 많이 조정을 해주시거든요. 그런데 이 사례처럼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그걸 아니더라도 명의 변경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? 법원에서 괘씸하게 보이겠죠.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사람처럼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. 그럼 이 환수 금액을 정할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원래 원칙대로 그냥 다 내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재산을 명의 변경하는 거,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조언을 또 잘못 들으셨죠. 일부 보험은 또 해지를 하셨단 말이에요. 저도 보험 해지하라고 조언도 합니다. 그런데 잘못된 건 뭐냐면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라,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잘못된 거죠.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이분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이걸 소명할 수가 없잖아요. 내가 통장에 받아서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쭉 생활비로 지출하시고 나면 그거는 소명이 아주 쉽잖아요. 통장 거래 내역 쭉 뽑아서 어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,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라고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데, 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시면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돼버려요. 그래서 이것도 다 환수를 하겠다고 파산관계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한 사례지만 내가 신청 전에 명의 변경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.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,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,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정상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는 걸 소명할 수 있도록 통장에 넣어 놓으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면서 지출 내역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환수 금액을 키울 수 있는 경우,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파산관계인 조사 절차에서 관계인이 모르고 넘어가겠지, 법원도 모르고 넘어가겠지, 이렇게 착각하시고 자료 제출을 정말 성의 없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어찌 보면 성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은 머리를 엄청 쓰시는 겁니다. 이 정도만 제출해도 법원이 봐주겠지, 넘어가 주겠지. 그건 착각이에요, 착각.
예를 들어서 내가 타인 명의로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셨던 분이에요. 내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없으니까 법원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. 근데 법원에서 관제인이 뭔가 좀 느낌 이상하다 해서 그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 이걸 안 낸다.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자녀들이든 배우자 명의든 재산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.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조사할 때 의심을 하시죠. 이분이 몰래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이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닌가. 당연히 의심하고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때 자료를 세세하게 자녀들 배우자 것까지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안 내요.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 자료만 챙겨서 내고 법원에서 진짜 내라고 하는 것들은 안 내려고 합니다. 자꾸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법원에서 요구하는 파산관제인 요구하는 자료에 협조를 안 해요. 결과가 좋을까요?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이 있거든요.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 첫 번째로 언급이 가장 많이 되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꾸 안 내는 거죠. 그래서 파산관제를 애먹이는 겁니다. 이러면 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면책 불허가 의견으로 보고서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. 조심조심 하셔서 모든 분들이 꼭 면책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